그걸 보면서 어머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불과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단편을 읽을 때 숨죽이면서 읽었었거든요. 감기 걸린 동안 쉬면서 재밌게 읽고 이 책 소개해야겠다 해서 들고 온 책이에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장류진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고요. 작년 가을에 출판사 창비 홈페이지에 서버를 마비시킨 화재장이라는 글귀를 봤어요. 웹사이트에 이 소설을 업로드한 당일에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올린 지 2주 만에 15만 명이 이 글을 봤고요. 총 40만여 명이 이 소설을 웹을 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글을 찾고 읽었던 데는 공감을 했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 같은데, 혹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했던 말 같은데, 이거 누군가 일기장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 일기장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 책에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머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불과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단편을 읽을 때 숨죽이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숨죽이면서 읽었던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띵동,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여자는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움찔했다. 이 집에 초인종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혼자 사는 데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를 듣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게다가 이 집에 이사 온 뒤로는 처음이었다. 여자는 이 오피스텔의 초인종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제야 알게 된 느낌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스탠드 조명이 오늘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주문할 때 경비실에 맡겨 놓으라는 설명을 입력해 두어도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배달원이 예전 집에서도 간혹 있었다. 초인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울렸다. 여자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일어나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10평이 채 안 되는 오피스텔에 숨을 곳은 없었다. 여자는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이번에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발가락 하나조차도 나오지 않게 이불 속에 파묻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몇 번 더 울리더니 그쳤다. 여자는 배달원의 발걸음이 1204호로부터 멀어지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다가 배달원을 태우고 다시 내려가는 소리를 숨죽여 더듬었다. 쥐고 있던 휴대폰 액정이 켜졌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택배를 경비실에 맡긴다는 메시지였다.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숨까지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서 크게 한숨 내뱉었다. 혼자 살면서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1204호에 20대 후반의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에 달린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여자는 그제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저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집에 있어도 다른 일을 하느라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보통은 물건을 그냥 밖에 두고 가주셔도 좋다라는 메모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초인종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아, 우리 집 초인종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주인공이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공감을 했지만 이 뒷장에 나온 글에서 더 공감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여자의 집에 분명 새벽 3시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놀라서 현관문에 있는 그 구멍, 그 렌즈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어요. 모르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까 집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남자가
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히 열릴 리가 없지만 그래도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문에 있는 구멍을 밖을 보니까 그 남자도 그 구멍을 통해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문 하나를 두고 그 밖에 있는 남자와 안에 있는 여자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면 정말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저도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기 한 이틀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그 시간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눌렸겠거니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잡아 끌고 내가 주변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을까 하고 눈동자만 굴리면서 그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사실 문이 잠겨 있고 안전장치까지 잠겨 있으니까 들어올 리는 없는데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긴장하고 경계를 하면서 그 상황을 저도 똑같이 이 여자 주인공처럼 살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불 속에 있으면서 식은땀이 다 나고 내가 이불 속에 숨는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데 내가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이불 속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 소설을 보면서 어머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밖에 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초인종이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인종이 잘못 눌린 건 아닌지 그 현관문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볼까도 생각했는데 진짜 밖에 누가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이불 속에만 있었고 그 다음 날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저도 집 안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사실 진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설 속 주인공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게 서술이 된 걸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다행히 그날 이후로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소설 속 주인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도 새벽에 이 여자의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단편의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편은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단편도 그렇고요. 이 책의 단편들이 다 재밌어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영화 스포 싫어하는 것처럼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양도 많지 않은데 많은 내용을 알고 보면 왠지 읽을 거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장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재, 내용이 정말 현실적이고요. 제가 느끼기엔 문장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소재와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전개에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한 장면만 보고도 듣고도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빨리 이 책의 또 다른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을 소개해드릴게요. 일을 하다가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나만의 의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미 같은 걸로 이겨낼 수도 있겠죠.
저는 회사 다닐 때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무조건 책을 샀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5권 정도는 매달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하려고 책을 고르면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한번 풀고, 주문한 책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책을 기다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책이 도착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책상에 책이 엄청 쌓여 있었어요. 마치 고3 수험생들 책상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책상을 보면서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책상은 깨끗하대요. 짐이 없대요. 당장 지금이라도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책상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 속 주인공 안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이어폰을 꽂고 클래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는데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분노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갑자기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체 뭐가, 누가 소설 속 주인공 안나를 화나게 했을까요? 스크럼을 좋아하는 회사 대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 스크럼이라는 게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과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시간 안에 짧게 서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 스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크럼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 시간에 팀원들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전체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야 하는데, 마지막에 대표가 혼자서 20분 이상 떠들어대는 바람에 매일 30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45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서서 이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면 짜증 날만 하겠죠. 이런 대표 때문에 안나는 화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처리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막내가 있어요. 막내인데 능력이 좋은 막내.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막내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안나는 글렌 골드를 듣고 조성진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달랩니다. 안나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앱을 개발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분명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거북이 R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계속 새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100개씩 글을 올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물건들이 훔친 물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작물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면서 그 대표가 안나에게 그 거북이 알을 만나보라고 시킵니다. 이런 대표 때문에 안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어쩔 수 없죠. 안나는 거북이 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북이 R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거북이 R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와 만난 안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솔직히 단편을 여러 편 모아둔 소설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작가들의 단편을 모아둔 소설이나 수상 작품집 같은 책을 보면 그 중에 재미를 못 느끼는 작품들, 조금 나와는 맞지 않는 작품들, 잘 읽히지 않는 작품들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의 8개 단편은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소설들이고요. 특히 여성들이라면 더 공감할 수 있는 단편들도 있습니다. 이 8개의 단편이 다 재밌어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제가 특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단편 새벽의 방문자들과,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것 같은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의 한 장면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겪는 일, 바로 청첩장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죠.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고민을 꼭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룬 단편도 있고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가 인턴과 계약직으로만 6개월씩 일을 하다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주인공이 출근 첫날에 겪게 되는 아주 짧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PD라는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신입 PD 채용 공고를 본 주인공이 지난 추억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다룬 단편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겪었던 일, 친구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꾸밈 없는 문장으로 표현한 책,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 영상도 기다려지는데 다음 책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사적인 독서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